공식 발표입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30년 넘게 이란을 통치한 독재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권은 40일간의 애도 기간과 7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파르스, 누라다바드, 카라지의 거리에서 춤을 추고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이란인들이 3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권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 없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미래를 위한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권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역사를 바꾼 공식 방송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진실로 우리는 알라의 것이며 결국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위대한 이란 국민은 위대한 이란 민족의 존경받는 인물이자 이슬람 공동체의 선봉장이었던 그분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이맘 하메네이께서는 축복받은 라마단 달에 순교의 달콤한 열매를 맛본 후 가장 높은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망 소식을 전했지만 이란 언론은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란 국민들에게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린 발표였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의 공식 확인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정권은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이란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복수였습니다. 그 복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곧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란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여기는 파르스시입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축하하고 누군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칩니다. 내가 꿈꾸는 건가요? 안녕, 새로운 세상아. 30년간의 억압, 처형, 그리고 학살 이후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라다바드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지시에서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최고 지도자의 상징적인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30년 동안 절대 권력으로 통치했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국민들은 춤을 췄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미국 유엔 대사 마이크 월츠가 이란 대표단 앞에서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미국은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터무니없고 솔직히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47년 동안 이란 정권은 매번 미국의 죽음을 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 국가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또한 끝없는 유혈 사태와 대량 학살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일련의 도발 없는 무장 공격, 유엔 헌장 위반, 그리고 중동 전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고 위장하기 위해 대리 세력을 통해서도 이런 행동을 해왔으며 공개적으로는 피해자인 척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란 정권은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IRGC 소속에 포위된 중군사 조직이 이미 거리를 순찰하며 축하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월에 수만 명의 이란인을 학살했고 여전히 활동 중인 바로 그 보안 부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권에 충성하며 민간인에게 총을 쏠 의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월에 일어난 학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유튜브에서는 우리의 영상이 제한됩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는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알고리즘에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진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월에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지원과 혼란에 빠진 정권입니다. 이제 모두가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란의 고위 지도자들이 전쟁이 올 것을 알면서도 모두 같은 장소에 모였을까요? 답은 꽤 분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자통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년간 이란의 통신을 해킹해왔습니다. 모두가 모사드가 헤즈볼라의 호출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이란 지도부는 자신들의 디지털 시스템이 이미 뚫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이 가로채이지 않도록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은 유엔 헌장 저11조에 따라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제법의 모호함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 거리에서 축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란 국민들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어쩌면 그들이 마침내 자유로워질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하메네이의 관저에서 최고 지도자와 그의 최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회를 포착했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0개 벙커버스터 폭탄 이 관저에 투하되어 어떤 변수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메네이는 실제로 자신의 벙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관저의 최상층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후계자 위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제 36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진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메네이는 모든 정치 및 군사 고위 관계자들에게 만약 모두 암살당할 경우를 대비해 1명도 2명도 아닌 4명의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 자리는 독특합니다. 그의 권력에는 견제나 균형이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정권 내 모든 자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메네이는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이란 정치 엘리트의 일원이었습니다. 1979년 그는 여전히 호메이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는 이란 대통령이 되어 사실상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호메이니가 사망하자 하메네이가 다음 최고 지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3번째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가 아들 무스타바 하메네이라고 여겼고 그는 이 역할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서방과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스타바는 실제로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 군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국영 언론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그의 딸을 언급했고 그의 손자를 언급했으며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아들 무스타바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의 이름을 언급했을 겁니다. 그가 죽었다면 역시 그의 이름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가 언급되지 않고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곧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 사회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 말이죠. 이 세부 사항은 정말 놀랍습니다. 공습 이후 누군가 실제로 그 시설에 들어가 하메네이의 시신을 사진으로 찍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방은 이란 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란 언론은 사망 소식을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하려고 일부러 보도를 부인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건 그들이 항상 해오던 일입니다. 아마 종교적인 이유이거나 전통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들이 일부러 기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메네이 사망을 알았지만 발표를 다음 날로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 침투한 정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란 전 대통령이 꽤 놀라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란 정보부 내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부서의 최고위 간부가 이스라엘 요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하메네이 암살 소식을 전한 같은 방송에서 임시 지도부 위원회가 하메네이의 책임을 대신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위원회는 대통령 페스카진,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의 법률가로 구성된 3인 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차기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조금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에는 전문가 회의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88명의 시아파 성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8년마다 국민 투표로 선출됩니다. 이제 이 성직자위원회는 비공개로 모여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문가 회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지만 이 자리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최고 지도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약간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즉, 하메네이가 이들을 선발해 출마하게 했고 그들이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하메네이와 이념적으로 크게 다른 인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하메네이가 그 권한을 신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건 흥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1989년에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전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지난번에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찾는데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가 회의를 장악해서 다음 최고 지도자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